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의사협의체가 주관하는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대한전공협의회 복지부회장 이승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젊은 의사협의체, 즉 대한전공협의회, 대한공고협의회, 의대협 세 개 단체가 주관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 의료계 현안들이 굉장히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 만큼 의료계 내부의 어떤 단결과 외부를 향한 긴박한 대처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아 의사 사회를 새롭게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런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선거에 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초청에 응해 주셔서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신 5 후보자님들께서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기호 1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냥 기호와 성함만 말씀드립니다. 기호 1번 임승우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기호 4번 이용민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기호 5번 송호빈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5 후보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송영호 간사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는 세 개 단체의 회장님들 소개와 인사말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 회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전공협의회 송명재 회장님의 인사와 인사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협의회장 송명재입니다. 지금 저희 토론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착석을 많이 해주신 거 보니까 오늘은 참석률이 굉장히 높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이번 선거가 열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39대 대한의사협회 합동 토론회장에 오신 많은 젊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론에 응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후보 5분 의사 선배님들께도 굉장히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는 저희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는 앞으로 의료계에 종사할 젊은 의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사가 될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열기를 뜨겁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 시점에서 이번 선거는 많은 젊은 의사들한테 무관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 대전협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5 후보자 모두 다 잘못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공의 대표들이랑 식사를 했는데요. 어떤 한 전공의 대표가 이번에 우리 회장님 선거는 누구를 찍어야 될까요? 의논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전공의 대표가 문자가 하도 많이 와서 문자가 가장 적게 온 선생님을 뽑겠다는 겁니다. 아침에 회진을 도는데 계속 문자 소리가 나서 교수님이 뭐라 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일이 많냐고. 이 정도로 지금 약간 좀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이런데 앞으로 저희 대한전공협의회는 이번 대한의사협회 선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단체 문자도 보낼 거고, 그 다음에 개별로 연락해서 선거 꼭 참여하라고 연락을 드리기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5 후보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후보님들의 정책 공약과 매력을 저희 젊은 의사들한테 한번 뽐내주십시오. 현실성 있고 참된 공약으로 후보님들의 매력을 어필하는 자리,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해명의 자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를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당 대한의사협회장님이 되실 분이라면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기자분들도 계시고 여기 젊은 선생님들 계시고 그리고 저희 의료계 많은 선배님들 계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대전협이 수개월 동안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알리지 않고 준비를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전공의 특별법입니다. 지금 전공의 특별법이 가한이 저희가 한 글자 한 글자 신경 써서 만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저희 지난 대전협이 지난 몇 달간 법에 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공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입법 발의의 노력에 여기 5 후보자님께서도 충분히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한공보협의회 백동원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9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회장을 맡게 된 백동원입니다. 먼저 저희 젊은 의사 협의체가 주관한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토론의 시작에 앞서 저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는 이번 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님들께서 제시한 공약 중에 공중보건의를 위한 정책 공약이나 공보의 현안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합동 토론회는 2,400명의 공중보건의사의 눈과 귀가 뚫려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님들께서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공약이나 현안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다음에 또 실현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대협 조중현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 조중현입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저희 젊은 의사협의체에서 여는 이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이제 함께해 주신 이제 후보자님들과 저희 의료계 선배님들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제 밝고 또 긍정적이고 또 이제 비전 있는 이야기들을 오고 가면서 이번 초청 토론회가 이제 학생들, 예비 의료인들도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의학회장 선거가 되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최 측의 인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지금 기호순으로 앉아 계신데요. 자리 배속을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번호순으로 좀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청중들이 보시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언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번호 추첨을 1번 임수호부터 이렇게 좀 시작합니다. 예, 제비 뽑아주시면 네, 4번 자리. 네. 네, 자리를 번호 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앉아주시고 진행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리 돌리시는 동안 식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론회는 제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1부에서는 공동 주최하는 3개 단체에서 각각의 후보자님들께 공동 질의와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들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질의는 공동 질문과 개별 질문이 있을 때 공동 질문은 사전에 후보자님들께 먼저 보내드리고 답변에 대해서 생각하실 시간을 좀 드린 질문이고요. 개별 질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질문들로서 오늘 바로 즉석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 2부는 후보자님들께서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패널 여러분, 청중 여러분들의 질의에 후보자님들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2부를 진행하고 토론회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자리가 준비됐습니까? 본격적인 그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와 규칙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규칙은 아니고요.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왼쪽에 청중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계신 이용민 후보부터 맨 오른쪽에 계신가 저쪽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시기를 드리고요. 다른 규칙보다도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는 걸 좀 엄격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실 순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발언 기회는 딱 2분씩만 저희가 드리고요. 발언 2분이 이제 종료되기 10초 전에 제가 종소리를 울릴 테니까 종소리가 들리면 발언을 정리해 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리가 이제 종료를 요청하는 10초 전의 소리고요. 시간을 넘겨서 발언을 중단 못하시면 사회자에서 제한되실 수 있다는 걸 양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는 공동 질문 이전에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각 후보자분들께 2분씩 시간을 드릴 거고요. 이번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들께서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젊은 의사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만한 이런 포부 등 로드맵 이런 것들을 좀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민 후보부터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용민입니다. 이렇게 전공의 선생님들, 공보의 협의회 그리고 젊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협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전공의 협의회나 대공협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현안에 대한 전공의 어떤 수련 환경 개선이라든가 우리 공보의 본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업무와 아주 열악한 수련 환경 때문에 그러한 여력을 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또한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5년, 공보의 3년간 스쳐 지나가는 임기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에서 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적 그다음에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전공의협회 사무총장을 1년간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지금은 펠로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수련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싸움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역점 사업인 수련의 환경 개선과 공보위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말로만 하는 지원이 아니고 의협에서는 직접 입법사항이면 직접 대협력이사라든가 하는 TF팀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한 그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지나가는 그 임기 동안에 과거의 전공이 미래의 학생들이 같이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의사 협의체를 반드시 임기 3개월 내에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성 후보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젊은 의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사 한번 조인성 후보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네, 저희 출마의병과 공약 사항들은 여러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 나눠드린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료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젊은 의사 여러분들과 어떤 인연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의협 이사 시절에 젊은 의사 분들과 같이 세계의사회도 참여하고 또 전공의협의회 참진단과 함께 의료봉사도 하고 젊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또 세계의사회에 가서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과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우리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요. 젊은 의사들이 세계 의사의 젊은 리더로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도에 경기도 의사회장이 된 뒤에 젊은 의사 미래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보위 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현실의 초호 개선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6기 신호의사회는 최초로 경기도 의사회 전공의 협의회를 정관에 협의해서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 의협회장 공약에 전공의 초호 개선에 관한 입법을 제가 정식으로 공약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내용과도 저는 자주 소통해서 이런 어떤 법이 사회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일간에게 교육제도, 전공의 수련제도도 새롭게 변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의료계의 내부 합의를 거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수호 후보님의 말씀을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 거. 젊은 의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결만이 살 길이다 네버기구와 기호 1번 임수욱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합니다. 살인적인 저수가에 범죄 의료와 규제 기요틴까지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의사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의사 여러분께 어두운 현 의료계 상황을 보면서 선배 의사로서 한 의대생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 임수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사회에서 일했던 회부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과거부터 엉켜있는 실타래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공중보건 의사들이 왜 예방접종을 위해 하루에도 수백 명의 예지를 보고 불친절하다는 오명을 뒤집었어야 합니까? 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골 보건지도에서 일하며 내가 가진 전문적인 기술을 섞여야 합니까? 전공의 여러분들이 왜 주당 100시간이 넘는 과도한 업무를 부담해야 합니까? 왜 4년이란 기간 동안 수련이 아닌 노동 착취에 시달리다 추가적인 수련을 위해 전임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까? 이런 모든 상황의 원인은 저수가로 귀결됩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GDP 1000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3만 달러로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단결이 필수적입니다. 의사의 자존심과 권익 앞에 보수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개원위와 봉직이, 병원과 전공이, 공중보건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개혁, 저 임수음이 해내겠습니다. 기호 1번 임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호 후보님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추모진 후보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젊은 의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개월 전에 제가 대한의사협회 38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서 그때 당시를 잠깐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우리 협회가 어려운 때였습니까? 얼마나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심할 때였습니까? 그때 감히 나서서 이 상황을 이렇게 협회를 빠른 안정과 소통 속에 안정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회무가 아까 말씀해서 보도에서는 우리 젊은 의사들에서 구체적인 없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바탕을 기본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지난해 그 과도한 독감 예방 접종 문제 때문에 징계가 문제 있을 때도 협회가 강력히 나섰고 또 음주 수술 전공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을 때도 저희 협회에서 강력히 나서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수련제도의 문제 자체의 문제다 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또 전공의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서도 저희 협회는 강력히 대처를 했고 전공의 폭행 안전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회가 어려울 때 누가 나섰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를 위한 일을 우리 이 5분 훌륭한 분들 나오셨지만 그 중에서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최무진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송호빈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송준입니다. 먼저 선배로서 또 기성 학생 의사로서 정원 세대들이 의료 현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료 현실을 만드는데 저도 책임을 느끼면서 일단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5분 후보가 출마하셨고 자녀집을 통해서 공약을 다 보셨을 겁니다. 넘치는 공약, 넘치는 아이들 선거기간 끝나고 다 사라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공약 중에 단 하나라도 자유롭게 자유로운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는 후보는 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를 입원하다 보면 병원계, 다양한 의료계의 압력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후보는 저 혼자가 있습니다. 저에게 3년 맡겨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그 마이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후보님 마이크 되십니까? 소리 한 번만. 됩니다. 예. 녹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마이크 상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각 후보님들의 포부와 그런 걸 담은 모두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좀 본격적인 질문을 이제 드려서 후보자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질문입니다. 세계 협의회에서 선정한 공동 질문에 대해서 미리 좀 전달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들의 답변을 저희도 좀 받긴 했는데 2분 내로 좀 핵심적인 요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질문 첫 번째 공동 질문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현 의료계 상황에서 젊은 의료인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이며 젊은 의료인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리고 젊은 의료인들의 역할을 지원해줄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릴 바 있습니다. 이용민 후보께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젊은 의사 후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3가지입니다. 현재 의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들의 어떤 수련 환경과 업무 영역이 힘들더라도 조금은 더 생각을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료 현안의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가장 열악한 수가 체계에서 비롯되고요. 두 번째는 각종 악법과 탄압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의 수련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공부의 선생님들의 업무 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은 악법과 규제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물론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그러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우쳐야 하지만은 결국은 그럴 만한 여력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협의 회장으로서 의협의 의사단체 의협의 임무로서 여러분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의협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이면 입법, 투쟁이면 투쟁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젊은 의사 협의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의사협회에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공의 특별위원회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저는 의협회장이 되면은 임기 3개월 내에 확대 개편해서 여러분을 위한 장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곳에서 연속적으로 일시적인 아닌 연속적으로 의협 대협력이사를 파견하여 직접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근로수당 지급 같은 소송 문제에 있어서는 의협 차원에서 적극 비용을 지원하여 나중에 승소시 다시 기부금 형식으로 돌려받는 형식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각과 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그런 생각을 우리 의협과 뜻을 같이 해주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인성 의원님의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도 의사회장 제시시에 우리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과 모여서 타운홀 미팅 또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소규모 또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수련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시고 또 환자를 더욱더 잘 보시는 것 같고 사실 많이 저도 느끼고 이러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협 회장이 된다면 바라는 점은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소통과 자주 만남을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의사들이 좀 사회성이 부족하다. 우리 선배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회와의 연대 또 같은 병원 내 타 직역과의 어떤 하모니 이런 것들에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협력할 것인가의 방향은 저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주 만나서 아주 편한 자리에서 호프 생맥주 호프 미팅도 갖고 또 삼겹살과 술을 한 잔 기울이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장이 돼서도 계속 할 생각이고요. 젊은 의료인들의 역할을 지원해줄 구체적인 방향은 내부에서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집행부나 대의원회에서의 인원수를 또 역할을 많이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확장을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공의 처우 개선법을 제가 국회에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요. 이분이랑 시간에 핵심적인 문제를 이제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승우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젊은 의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료계의 젊음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젊은 의사들이 가진 생각과 가치관을 토대로 협회의 중심이 되어 올바른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지역의사회부터 중앙의사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의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대업,
대전협, 대공협, 그리고 젊은 의사 협의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젠 기존 의사회에 힘을 보태고 나아가서 의사회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의사들의 의사회 참여를 위하여 단시간적으로 협회의 활동, 정책, 봉사 등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경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의사 협의체가 조직력을 확대하여 각 지역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맨파워, 장소, 재정,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습니다. 젊은 의사 협의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의 심장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조직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라도 젊은 의사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내용들이라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의료계와 의사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공약 중에는 청년위원회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현재 대전협, 대공협, 의대협이 공존하는 젊은 의사 협의체하고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릅니다. 젊은 의사 협의체하고는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는 연결점을 가지겠지만 청년위원회는 어두운 의료계 현실에서 이제 수련을 마친 젊은 전임의, 봉직이, 개원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의사조직이 보여주었던 극심한 갈등과 분열상은 기본적으로 협회 조직 내 세대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무진 후보님의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집행부 회장으로서 우리 젊은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함으로써 할까 합니다. 대한전공협의회와 우리 공정보건의사협의회 회장님을 저희 정책이사로 영입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협의회를 위해서 저희가 협회에서 지원도 해주고 지원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의전원 또 의협협의회 회장님을 포함하는 그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젊은 의사 포럼에도 저희 협회에서 또 제가 회장으로서 적극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해왔던 일 중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했고 37대 집행부에서 38대 집행부도 거의 성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지금 지난 우리가 의정합의에 따라서 독립적인 수련 환경 평가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기 내부에서 또 복지부랑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또 국회에서 전공의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전공의협의회장과 같이 법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협회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모든 방향 중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젊은 의사 선생님들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제 공약 중에서 더더욱 신경 쓰는 것은 우리 여자 의사 선생님들의 모성 보호가 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 중에 우리 그 육아 병가 또는 그 산후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의료에 나와서 일을 할 때 활동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악법들, 대표적인 그 원격의료라든지 보건의료 기여팀 문제, 또 한의사들의 현대의료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젊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바라는 바람은 제가 우리 그 졸업식에 가면서 했던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 축사 중에서 우리는 그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을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또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환자의 아픔을 감싸 안아줄 따뜻한 사랑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직장과 환경, 인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제도나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의료 및 진료 환경이 보다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드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송호빈 후보님에게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공의를 마치거나 공공의를 마치고 나오면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잠도 못 자고
노동 착취라는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련을 받고 그 시절에 이 고생을 마치고 나가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참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을 마치고 공모회를 마치고 나올 세상은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전공의로 근무하시든 공모회로 근무하시든 지금 있는 그 시점에서 국가가 보호하는 권리에 따라 충분히 누리셔야만 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어떤 수련 평가라든지 수련 환경이라든지 처우 문제가 저는 의료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피소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투쟁 때마다 개원의 선생님들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오면 이 투쟁은 성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회원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원의 선생님들한테 너희들이 똘똘 뭉쳐서 파업 투쟁을 하면 전공의 선생님들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나온다. 왜 너희들은 매번 모든 파업의 투쟁을 시발을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미루냐. 제가 그런 말을 지역 의사회 회장으로서 활동하며 우리 후배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 바꿔보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섯 후보님들의 그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다들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별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후보님들의 어떤 차별적인 정책적인 방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과정에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구체적인 독보적인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차별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용민 후보께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이와 전임의 가장 지금 큰 문제점이라고 보면 일단은 우리 수련 내용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선배들이 레지던트가 마치고 전문의 딸 때 배웠던 어떤 슬기라든가 어떤 의학적 지식이 지금은 전임의를 해야만 그 정도의 미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수련 환경 TFT라는 것을 대전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련 환경 TFT의 어떤 참가할 인원도 많이 구성원을 뽑지도 못할 수 있을 것이고 또 1년 지나서 또 2년차, 3년차에서 졸업을 다시 또 전공의를 마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새로운 전공의들이 집행부를 꾸려서 이런 일을 맡으면 연속성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협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에 만약에 4월 달에 입청이 열리게 되면요. 당선자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줍니다. 4월 정총에서 정기총회에서 그때는 일단 예산도 많이 꾸려드려야 될 것이고요. 물론 필요한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앞으로 미래 의료의 주역인 우리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 공부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적, 물적, 적극적 지원을 약속드리고요. 의료 개선 TF팀 같은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공의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전임의 선생님들, 공부의 선생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구성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현재 집행부와 OB팀과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을 만들고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의협 대협력이사를 파견하겠습니다. 거기서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인적 물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좀 길게 드리면 좋은데요.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임성 후보님의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네,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20몇 년 전에 제가 수련 받을 때와는 교육에 대한 그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컨텐츠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과연 우리나라 의학회나 의협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좀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환자를 보고 처방을 하고 당직을 쓰는 값싼 의사 노동자, 이런 면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이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 또 이런 것들을 위한 의료계 내부에서의 자구 노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요.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해 당사자가 있죠. 여기 전공의 선생님들이 제1의 이해 당사자고, 전공의 선생님들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 또 어떤 국가의 교육 체계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 정부, 보건복지부나 교육인적자원부, 또 의사협회, 이런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합의 혹은 협의를 하는 과정이 부재하지 않았나,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직역 이해관계 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제 공약으로 했던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뒤에는 정부의 지원을, 국가의 자원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성 후보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수 후보님께 발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바탕으로 개선도 있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부족한 수련으로 전임의 과정으로 연결돼서 특히 전임의는 노예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요인들이 전공의 및 전임의 제도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수련 과정에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수련병원들이 이수 항목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실제 이수 항목들을 교육할 여건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대학병원과 2차 수련병원은 환자군의 질과 양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전 수련병원의 특성마다 교육받는 환자군이 다르며, 여의치 못하면 임상 설계 및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는 수련 시스템으로 인해서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현재처럼 배우기 위하여 전임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임의 제도는 각과 진료 영역에서 세부적인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함인데, 실제로는 전공의 때 경험이나 교육의 부족으로 추가적인 수련을 받는 위치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 수련 기준을 바르게 설정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반드시 역량이 갖추어진 전문의를 양성하여야 합니다. 저는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과정에서 상식이 통하는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수련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PA 합법화를 반드시 저지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를 제도의 정착 등을 통해 수련병원 공영 형태를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교육 비용 국가 지원, 수련평가기구 독립화를 통해서 병원을 적절히 지원해 준과 동시에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가 병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심호진 후보께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그 과도한 업무량과 거기에 따른 그 시간이죠. 지금 현재 우리 그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업무량이 많아지는 이유를 잠깐 보면은 우리 그 병상 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10.3 병상이고 그 이 수준은 OECD 평균으로 따지면 약 한 2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병실이 많기 때문에 입원 환자 숫자도 많고 거기에 따른 우리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같이 연결되는 것이 수련 과정 중에서 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술기 또는 시술, 수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다. 거기에는 이 펠로우 제도, 전임의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많은 전임의가 생기고 또 우리나라의 그 의료의 국가의 국민들의 그 의료에 대한 수준이 요구하는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서 의료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결부되다 보니까 실제로 병원에서의 그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전보다는 많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전임의 선생님들조차도 지금 현재 수련 과정에 있으면서 수련 지침이라든지 자신들의 그 위치에 대한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신분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많이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임의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고 그럼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선생님들한테 가장 큰 수련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최근에 이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최대 88시간으로 정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수련 시간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시간에 포함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당직에서의 그 당직 수당도 깎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제 한 가지 구체적인 방안 좀 부탁드린 거니까요. 다음 이제 송호영 부장께 발언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전공이나 공무원님들은 근로자신지 아니면 비교육생이라고 본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의하고 전임이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와 비교육생을 같이 겸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국가 교수님들께서도 자기 밑에 있는 제자를 근로자로 바라볼 수 있고 피교육생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를 근로자 피교육생으로 바라보는 우리 주임 교수님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일 뿐이고 경영과 수련이 분리되어야만이 우리 전공 선생님들하고 젊은 선생님들이 꼭 대부분 거치는 아마 수련 과정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 사회자께서 구체적인 공약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배포했는데 제가 지방의과대학 졸업하고 지방의사회장 하면서 11만 대한의사협회장 출마할 때 캐비넷을 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안 꾸렸습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됐습니다. 여기저기 꾸려놓으면 나중에 협회 집행부 꾸릴 때 여기저기 부탁 들어오고 일할 사람 아무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거는 5명 상임이사 중에 전공 선생님들이나 대공역 전역 같은 젊은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상근으로 이사를 2분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오셔갖고 협회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저와 함께 바꿔오시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명 되는 상임이사에 저 정책이사 끝머리 자리에 앉아서 일주일에 새벽에 1시간씩 왔다 가고 뭘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바뀔 겁니다. 저와 함께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질문 두 가지에 대한 각 후보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다음 순서로 개별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